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이번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저희 K스타 라이브에서는 오늘부터 미국 대선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서 이번 한 주 동안 국제 정세 전망과 더불어서 내년을 향한 전략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후보 간의 정책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미국 대선 지지율 오차범위 내에서의 접전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결 구도를 봤을 때 관전 포인트, 이 선거 하루를 앞두고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정말 초박빙 중에 초박빙이라고 네. 하겠죠. 2000년도에 플로리다에서 약 550명 정도의 그 투표 차이로 거기 선거인단 전부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에게 감으로써 그때 승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네. 이번은 그때보다도 더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박빙 승부가 계속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경합주 7개 주에서 어느 후보가 선거인단을 충분히 확보해서 절대 과반수 538명 선거인단 절대 과반수 70명을 넘느냐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펜실베니아를 잃는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기는 힘듭니다. 양측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막바지까지 정말 치열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19명 할당된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쪽이 절대 과반수 270명을 무난히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펜실베니아입니다. 지금 7개 경합주 내에서 거의 4개 이상의 승리를 거뒀을 때 대통령 당선된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펜실베니아를 주축으로 해서 그 경합, 지금 한 치 앞을 또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해리스 후보, 트럼프 후보 모두 이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우리가 그 이후의 정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트럼프 정책부터 좀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관세. 잖아요. 우리도 뭐 트럼프가 되면 뭐 수출 얼마큼 준다 뭐다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무엇보다 역시나 중국향으로의 폭탄 관세에 대한 또 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세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까지 맞물려서 그 우려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그 영향이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 이제 트럼프 일기를 보면은 그 취임하자마자 무슬람 주요 국가 5개국에 대해서 입국 금지 명령을 대통령으로 내리는 걸 봐서는 트럼프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한 공약을 즉각적으로 또 충실히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국에 대해서 뭐 60%의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다른 미국과의 무역 국가에는 10% 보편적 관세를 때리겠다는 것이 그냥 말로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선이 된다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통해서 단기적이지만 이런 무역 불이익 해소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 이상의 관세가 된다면은 장기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2024년 상원 의원 33석의 향방 그리고 435석이 걸려있는 하원 선거의 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그 정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원 쪽에서도 결국에는 그 공화당 쪽이 우위를 점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할 텐데 근데 일단 트럼프 집권 때 봤을 때 공약을 이행을 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될 게 이번이 트럼프가 당선된다면은 초선이 아닙니다. 미국 헌법상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승리하면 또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2번 이상 승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느 것을 얘기할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2년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인 공화당 인사조차도 2년 후에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은 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공화당 주자에게 이제 지지가 쏠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2년 동안에 어떤 그 강력한 무역 정책을 취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은 지난 4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를 잡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관세 폭탄을 하면은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결국에 가서는 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저기 해리스 캠페인 팀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말대로 관세 정책을 하면 1가구당 4,000불 정도 연간 부담이 늘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그런 미국의 소비자들의 고통을 언제까지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네. 것이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2년 후에 중간 선거가 걸려 있고 네. 그 다음에 4년 후에 대선에서는 또 당이 승리해야 되는데 트럼프의 이런 관세 폭탄 독주를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이번 집권이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레임덕으로 인한 앞으로의 그 정책에 대한 시행에 뭐 일단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예, 그럴 가능성이 말씀이신 높기 거잖아요. 때문에 네. 우리 기업들은 물론 초반에는 고통이 심하겠죠. 하지만 2년을 견디고 나면은 희망이 생긴다. 이런 네. 관점으로 대비를 한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폭탄 관세 말씀 주셨으니까 중국 쪽에서도 사실 미국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지난 트럼프 집권 때를 생각해 보면 미중 갈등 속에 가장 피해를 봤던 곳이 우리나라였었거든요. 그때 참 부침이 컸었었는데 중국은 미국의 그런 태도에 좀 어떤 리액션을 취할 것으로 보시는지 미중 갈등이 이번에도 더 격화가 될까요? 사실 근데 글쎄 미중 갈등이 일단, 격화된다 그래서 꼭 우리나라가 피만 본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안보 네. 측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있었고요. 네. 그만큼 한국의 역할이 중국에게도 중요해졌고 미국에게도 중요해졌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을 끌어들여야만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가 성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중 간의 이제 무역 갈등이 격화된다 해서 그것이 한국의 100% 불리한 조건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온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경제 기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였지 그런 팬데믹이 지난 지 몇 년이 지나고 지금 미국 경제가 한 바퀴 돌아서 성장세로 오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네. 그것은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그래도 그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네.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수명을 다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유지될 것이라고 우리 기업들이 베팅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구조 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 집권 때 뭐 미중 갈등에 있어서 사실 국내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예, 예. 하방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부침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히려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여러 가지 안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마냥 피해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예,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신 거죠. 한 예를 드리자면 네. 이제 1985년도에 미국 정부가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슈퍼 301조를 가동해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때리는 걸 네.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자체 규제하고 그 포워드 프라이싱 조치를 멈춘 적이 있죠. 이것이 네. 미국에서는 덤핑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반덤핑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반도체 수출이 미국 수출이 굉장히 감축됐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기업이 고생을 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우수한 반도체가 더 모자라게 되니까 미국 기업들이 자신들이 이제 공장을 가동하려면 일제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오히려 일제 반도체는 가격이 더 올랐어요. 올랐군요. 네. 그래서 수익률도 오르고 네. 그리고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정부 뒤에서 그 보호무역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양질의 반도체 생산을 못하니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틈새를 타고 우리 삼성전자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반사이익으로. 예, 일제 네. 반도체는 너무 비싸게 되고 미국 반도체는 가격이 싸더라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일제 반도체의 대안으로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각광을 받았죠. 네. 이런 걸 본다면 이번에 뭐 관세 폭탄을 중국에 때린다든지 아니면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이 보호주의, 무역주의 정책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의 해결책은 기술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트럼프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칩스법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에 대해서 무서워하기보다는 결국에 기술로 우리 시장의 기회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결국의 해법은 우리가 뭐 TSMC와 손을 잡든 아니면 단독적으로 어떤 기술 개발을 하더라도 대체 불가한 반도체, 미국 기업이 꼭 사용해야 되는 반도체를 네. 잡고 있는다면은 결국에는 미국 반도체 생산도 인텔도 이번에 칩스로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인텔 그 회사 사정이라는 주가를 한번 보시면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반도체를 생산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관세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관세 폭탄을 하면은 외국 기업들만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과 미국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정책을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과연 2년 이상 끌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예전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기차에 있어서는 사실 트럼프 후보가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 폐기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 보니까 항상 이제 피해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폐기한다라고 하더라도 말씀해주신 대로 의회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네. 4년 후면 백악관을 떠나야 됩니다. 업적이 있든 아니면 여러 가지 비판을 받던 기간에. 그렇다면은 초안부부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지키는 쪽으로 그 실행 여부에 관계없이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2년 사이에 대통령 선거 2024년과 중간 선거 2026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로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공화당 내부에서의 이런 권력 작용이 어떻게 될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방향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너무 트럼프 후보에 치우쳐서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해리스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과 그래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4년 이번 대선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어떻게 좀 어디에 무게를 두세요? 그 말씀을 드린다는 건 이제 통계를 무시하는 그냥 도박성 발언이고요. 않죠. 트럼프가 승리하려면 이런 걸 한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하려면 첫째 전국 득표율이 48%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 2020년 전국 득표율이 47%였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잘해야 되고 흑인 유권자들이 2020년에 비해서는 이탈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으로 많이 몰리고 11% 정도라고 하는데 2020년에 트럼프가 흑인 유권자로부터 11%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14% 이상을 받으면은 전망이 밝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270명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러스트벨트의 3개 경합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미시건을 다 승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그중에 한 주라도 뺏어온다면 펜실베니아나 미시건이나 그러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개표 현황 하나하나 좀 관전 포인트로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선의 또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위원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